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고도화하는 등 사업 전반에 있어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 소식에 지금 이 시각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MOU로 오는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제품의 원료 역할을 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이달 1kg당 6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은 32조 1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저희는 간밤 뉴욕,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쉬어갔었죠.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진 가운데 이 휴장을 했었고요. 시장은 쉬었지만 이날 금리 동결에 대한 주장이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셸 보우먼 이사의 이런 신중론을 기본적으로 해서 다수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를 보자면 좀 소폭 상승하면서 WTI가 74.07달러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타드가 미국 원유 생산 증가율이 2025년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한파가 우리만 덮친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 급증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 영향이 또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참 재료들이 많은데요. 역시나 가장 큰 재료는 이 엔비디아와 또 현대차 간의 협업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로봇과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그리고 엔비디아가 모빌리티, AI, 또 이어서 로봇 등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더욱더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태양광 오늘 주목받네요. 이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모처럼 반등한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조선주도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좀 개별주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힘스가요, 다음 달 경영권이 매각이 된다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장 초반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부각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또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 테마도 급등하네요. 1월 둘째 주 이 정치인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2%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정치 테마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07%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52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8% 여전히 장 초반과 비슷한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여전히 7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코스피가 이 장 초반에 낙폭을 되돌리면서 약간의 빨간불, 양전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정말 오랜만에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이 외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 과연 오늘 현재 계속해서 어떻게 외인이 포지션을 변경할지 수급 상황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수급이 오락가락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참 불안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세 가지만 있으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요. 그럼 바로 저희 오늘의 텐베거 메이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간밤에요. 이제 뉴욕 증시는 쉬었지만 또 연준 인사들의 입은 굉장히 또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미셸 보우먼 이사가 원래도 좀 매파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2월의 인하가 뭔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강력한 말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다시 말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이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거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 부분들이 또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뭐 금리나 뭐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 좀 약간 쉬어가는 중간 단계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라는 장기적인 어떤 경기 상승을 현재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추진을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수급으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소폭 팔았었죠.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 5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오늘 소폭 팔았지만은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환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지수 현재 종목 투자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459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물 매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다운되면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환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지수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는 좀 횡보 박스권을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과 함께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피 부분이죠. 여기서 다중바닥을 삼중바닥을 좀 찍었던 부분인데 이 박스권을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하느냐 이게 남아 있죠. 보통 제가 고점에서는 단기 고점에서는 일주일 정도 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쉬는 기간이 1, 2, 3, 4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까지 쉬면은 거의 쉬기 때문에 다음 주는 2차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는 쉬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들은 그 테마적인 요소가 되는데
전체 시장의 흐름들이 역헤드앤 숄더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됐죠. 코스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착.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단기 고점에서 1, 2, 3, 4, 5. 오늘까지 5일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철저히 쉬어가는 가운데 테마별로 굉장히 강한 어떤 순환매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본격적인 1월 효과를 보기 위한 일주일 정도의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에 대해서 올봉의 어떤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큰 요소는 여기서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디커플링이 좀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유동성이 왔고 또 침체 국면이 왔는데 이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는 철저히 이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이제 디커플링이 미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 국면이 분명히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국제적인 정세 차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이제 동맹 관계가 경제적 동맹뿐만 아니라 온전 지금 해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산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하고 미국의 또 수교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이 올해는 분명히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1월 달에 횡보를 계속해서 해줄 수가 있어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1월 달에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국면 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쉬어가고 다음 주는 미국 증시하고 커다랗게 상관이 없이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따라가기 어려운 시황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새로운 전략 짜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실시간 상승 종목들 5가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정말 재밌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SP시스템스, 오르비텍, 현대힘스, WSI 그리고 슈퍼소프트테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힘스는 오늘 장중에 또 개별주 이슈가 하나가 부각이 됐는데요. 아까 저희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음 달에 현대힘스의 경영권이 매물로 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매각 대상은 정확히 현대힘스 지분 53.06%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 지분이 매각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역시나 좀 현대차와 엔비디아 동맹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좀 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이제 일본 쪽이 아니라 혼다나 닛산 이쪽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을 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현대차가 인수를 했었잖아요. 역시나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현대차의 가장 경쟁사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도 있고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엔비디아는 온라인상 환경 부분에서 물리법칙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 환경에서 공을 떨어뜨린다면 실제 낙하 속도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밖에 빛이 만약에 투영이 된다 하면은 그대로 사물에 이제 투영해서 한다. 이런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생태계를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관련된 종목이 SP 시스템즈하고 시오소프트테크 이런 종목이 이제 부상을 좀 했습니다. 먼저 이 SP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시스템즈가 로봇 자동화 관련된 기업으로서의 어떤 두각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 양상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약간 뭐 대장주 성격, 물론 이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종목이라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아무튼 기업의 내용성도 괜찮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SP 시스템즈는 이 고점에서 보면 1, 2, 3, 4, 5.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급등을 하는 것은 좀 추격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게 매수한다 이렇게 하는데 단기 급등이 되면은 보통 일주일을 약간 쉬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샀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급등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급등하니까 그 다음 날 쫓아간다. 물론 이런 전략도 좋아요. 그러죠. 있는 것이 그대로 간다. 그 좋지만은 한 발짝 물러나서 하는 것도 전략이다. 대부분 급등하니까 그 다음 날도 급등한다. 그러니까 단순 매수하고 보유 이렇게만 하죠. 이 급등했으니까 또 팔아야지. 물론 이런 경우는 성공을 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한번 오면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러면 SP 시스템즈의 후발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셔야겠죠. 여기서 많은 종목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재료적 희소 가치가 있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하고 아진에스텍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 칩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 반도체 공정에 진공 로봇에 투여하는 공정에서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이 아진에스텍하고 RS 오토메이션인데 3연에는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 이슈적인 면이나 재료적인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 진바닥 쌍바닥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좀 해주고 다시 한번 가려는 부분이죠. 하루나 이틀 뭐 숨고르기를 해줄 수 있는데 한번 이제 슈팅이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13,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3연이라는 종목군도 약간 뭐 지금에서 좀 더 빠지면은 장중에 좀 빠지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 뭐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보합에 있는 종목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행보가 오래됐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진 에스텍도 마찬가지로 한 번 급등했다가 행보가 좀 오래됐습니다. 2주 가까이 됐죠.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데 후발주는 보통 2주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발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SP 시스템즈 골랐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한번 오르비텍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이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가 어떤 협약 약정 MOU를 맺었다 하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어도 시공 능력이나 운영 능력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협력을 맺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체코 수주를 우리가 수주를 해서 현재 로열티를 주거나 아니면 부분 하청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뭔 소리냐, 우리가 수주해서 당신한테 하청을 줘야지, 뭐 이런 삽바 싸움의 논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협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원자력 부분들이 소형 원자력 SMR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원전에 대한 사고 위험이 점점 적어지고 또 상용화, 이렇게 소형 모듈에서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대형 상선까지도 소형 원자력을 장착을 한다. 또 이런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장착을 하면은 10년 동안은 뭐 원자력, 원료를 현재 어떻게 보면 주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동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SMR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기술이 좀 달리는 부분 또 대형화되는 부분 때문에 툭하면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오르비텍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뭐 대장주냐, 뭐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BHI라든가 뭐 두산 에너비티 뭐 이런 종목 부분이 약간은 안정적이면서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두산 에너비티는 워낙 뭐 시총도 무겁고 해서 누구나 선호하지만은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때는 이런 대형주가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이 리치 종목으로 꾸준히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두산 에너비티가 그 가능성에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비티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세 번째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22% 정도 좀 올랐었습니다. 이 선박 블록 관련된 조선 기자재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대힘스가 오늘 22% 다른 호재와 더불어 약간 올라주는 그런 부분인데 해군 함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맹국가 협업을 해서 키운다 하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 AS 점검뿐만 아니라 핵 항모, 그다음에 핵 잠수함까지도 기술을 제공하고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거의 종속화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관계가 그 트럼프가 진행이 되면서 더욱 공고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커플링이 많이 해소되는 국면이 2025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힘스의 어떤 조선 기자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돋보이는데 후발주 쪽으로 보면은 현대 마린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발주는 괜찮고요. 세진중공업 부분들도 괜찮습니다. 블록 관련된 제작업체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부분들은 본행제 관련된 부자재 쪽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 마린 엔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좀 해주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쪽이 어떻게 보면은 엔진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하나오션과의 경쟁 체계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엔진 분야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사명 개명을 하면서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약간 대장주 쪽으로 현재 신고가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조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엔진 쪽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마린 엔진을 약간 두고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쪽은 STS 엔진도 마찬가지죠. 이쪽 부분들도 지금 이 박스권 상단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후발 쪽은 STS 엔진도 물론 이제 방산 쪽이나 이쪽에도 주로 집중이 되지만은 이쪽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그 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 WSI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약간 생소한 어떤 종목이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 회사 부분들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산부인과 관련 로봇, 유봇에 대한 상용화를 이제 시작을 좀 했죠. 자회사 이지메디봇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형 로봇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단 고영이라는 종목이죠. 우려형 로봇에 대한 부분들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고영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우려형 로봇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 쭉 보시면은 이 관련된 종목 큐렉소라는 종목군도 이와 이제 비슷한 쪽에 우려형 로봇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죠.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도 우려형 로봇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래컴퍼니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려형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는 WSI가 좀 촉발을 했지만은 암암리에도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계속해서 보면은 슈어 소프트테크 자 오늘 올라줬는데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적인 측면에서 앵커님께서 또 특별히 언급을 해줬던 엔비디아하고 현대차하고 왜 협력을 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슈어 소프트테크 부분들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시험 검증 솔루션을 거의 전문으로 좀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에 주목을 해서 오늘 24% 정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주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생태계, 자율주행 생태계도 있고 또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굉장히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섹타주 부분들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잡혀주는데
그중에서 눈에 익숙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된 텔레프티스, 그다음에 SOS랩 이런 부분이 약간 돋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본 모터스 이런 부분들도 약간 돋보이는 부분, i3 시스템,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이 약간 눈에 띄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텔레피스가 9% 정도 좀 올라줬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텔레피스가 장기적으로 박스권 한 달 탄생 파동 쌍봉 보이고 살짝 눌림목 보이고 한 달 만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텔레피스가 이쪽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에서는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시간 상승 종목 탑5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어떻게 과연 정리를 해볼지 고민 참 많으시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방금 전까지 만나봤던 이 실시간 상승 종목에 이어서 그날 하루를 이끌어줄 이 급등 유망 테마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방법 이어서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HL만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974원에 40%. 매수 단가고 상당히 높으시고요. 또 비중도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HL만도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아직까지 42,250원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 보니까요. 작년 6월 초에 딱 이틀 동안 좀 매수 자리가 잡히고요. 이때가 아니라면 이제 바로 2023년 2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인 건데 전문가님 자율주행 테마치고 지금 PBR이 0.8배 수준이 나옵니다. 예. 일단은 HL 만도 부분들은 전기차 쪽에 전환되는 어떤 비율들이 서서히 좀 하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쪽이 또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어떤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탄력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하는데, 자, HL 만도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이 저점이 이제 3만 원, 고점이 5만 원 정도 좀 되고 있고 중심 가격이 약 3만 8천 원,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좀 되는데 지금은 추세를 거의 회복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갔다가 쌍바닥 보이고 절반 회복, 저항, 여기는 돌파 안착, 그다음에 여기 돌파 안착,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3번까지 갔다가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 5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한 4만 8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매수가가 4만 8천 원이면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데 40% 정도 매수를 좀 하셨네요. 아무튼 지금은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와 주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되면은 미련 없이 이제 종목 교체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보도록 할게요. 18만 2천 원. 매수가 좋으시네요. 그리고 7%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한미약품 지금 이 시각 4% 이상 빠지면서 27만 2천 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차트를 보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차트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나 싶네요, 전문가님. 예. 이제 이 제약바이오주 쪽 부분들이 경영고온 분쟁 뭐 이런 걸 엉뚱한 재료를 많이 올랐던 뭐 그런 요인인데 있는데 한미약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에 시달리는데 봉합 국면에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온자리를 뭐 찾아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잖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재 펀더멘탈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살짝 빠진 것은 뭐 일시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차트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저점 부분들이 지금 25만 원, 그다음에 고점이 36만 원인데 10만 원대 샀다는 것은 아주 올봉상으로 보시면은 중장기 투자자가 맞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던 뭐 그런 부분으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 오래된 그 박스권 올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래된 어떤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돌파를 할 가능성, 중장기적으로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는 얼마 그 위에 높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마디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오랫동안 그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들도 박스권 상단인 36만 원 정도는 다시 한번 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36만 원을 두고 올 필요가 있는데 오늘 뭐 빠진 것은 일시적이라 좀 생각이 되고 21선 지지받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필옵틱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100원에 20%, 또 CES 2025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가 바로 이 유리기판주였죠. 오늘은 근데요, 그간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다소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 이 필옵틱스 현재 이 가격이 0.61% 빠지면서 24,5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 매수 단가는 23,100원.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시고요. 또 20%의 비중 가지고 계시는 데 전문가님 이대로 가다가는 곧 가다가 손실 구간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제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쪽에 좀 포함이 되는데 오리지널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기술력이 레이저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가공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약간 필옵틱스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테마적인 요소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이 상용화 길은 이제 약간 멀고도 먼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그 정도 또 2, 3개월 바람이 불었다 또 꺼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CES 2025에서 또 신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다시 한번 부상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쪽 그다음에 쪽 그 유리기판 쪽 하이브리드 번딩 관련된 신기술 쪽 이런 것들이 대거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쌍바닥에서 눌림목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거래량, 돌파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잡혀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차트적으로 보면은 요거에 대한 종수배 정도가 되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큰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의 이제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23,000원이면은 매수가 위가 되기 때문에 수익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고영,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지금 현재 매수가가 8,280원에 5%. 고영 지금 시각 흐름을 바로 좀 보자면요. 0.79% 올라가게 되면서 8,920원 선.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 살짝은 좀 아슬아슬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면서 우리용 로봇 관련된 업체를 하는 것 중에 3인방 중에 하나죠. 큐렉스와 고용, 미래컴퍼니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이슈를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뭐 차트를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약간 뭐 투매, 그러니까 진바닥이라 볼 수 있는 작년에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원래는 뭐 작년에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깨고 내려갔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마지막 투매 과정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주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냉난저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와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가 되면은 충분하게 올라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는 17,000원까지는 올라가기는 힘들지만은 지금의 로봇 테마가 좀 수급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용 쪽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쪽에 이제 수급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뭐 10,000원 또 12,0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9,000원인데 그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2,000원 그 사이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분할 매도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로메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메카 이 매수가가 31,000원에 30%, 지금 시각 주가 흐름은 0.32% 약하게 내리면서 31,45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로메카를 최근에는 이제 소재 부분에서만, 재료 부분에서만 봤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유로메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네요. 예, 뉴르메카 부분들은 협동로봇 이렇게 네이버 카페, 쇼핑몰에 혹시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쳐보면은 정말 팝니다. 뉴르메카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뉴르메카 부분들이 여러 가지 투자 쪽으로 많이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협동 로봇의 강자가 두산 로보틱스가 다 꽉 잡고 있죠. HD 현대도 협동 로봇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외에 중소기업으로서의 누리메카가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M&A 대상의 좀 1위가 될 수 있고 또 포스코에서 약간 뭐 M&A 대상으로 뭐 점찍고 있다 하는 말도 있고 아무튼 어떤 협동 로봇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업용, 푸드용,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공장용 여기에 특화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이동식 로봇,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좀 그 아래 단계가 협동 로봇 이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한 강좌가 뉴로메카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 부분들이 온천에 대한 가장 핵심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차트로 보면은 쌍바닥, 그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인 시작 국면이 전개되고 2차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지금은 횡보 국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1차 상승에 대한 가격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2단 상승은 이거에 대한 상승에 대한 대칭 국면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이 약간 무리다 하면은 저점이 18,000원이죠. 여기에 대한 따블이 이제 36,000원이기 때문에 최소 3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핫 이슈적인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또 상위 어떤 기술적 레벨의 어떤 움직임의 정점에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뭐 비중도 약간 높으시고 매수가도 약간 높으신데 아무튼 좀 더 이제 두고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필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40원에 10%,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2.4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4,150원. 오늘 이렇게 구매를 하신 그런 들어가신 종목은 아니겠죠. 필에너지 60일선까지는 잘 올려주고 있다가 오늘 좀 눌리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전문가님, 필에너지 다시 한번 반등 성공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장비 업체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침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다. 물론 로보택시 상용화 뭐 이런 뭐 자율주행 상용화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거에 대한 수혜를 소프트웨어나 여기에서 거의 다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이 장비 업체나 몇 쪽에 대해서는 수혜를 약간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차트에 대한 뭐 기술적 분석을 잠깐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면은. 지금은 저점이 11,000원, 고점이 21,000원인데 거의 더블 가까이 위아래 이제 진폭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박스권 상단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와줄 확률이 많고 가격대가 미니멈 잡았을 때 한 16,600원 이 정도는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나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략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한계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그리고 매도 시점 슬슬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국내 증시, 이 미국 뉴욕 증시 휴장에 고용 지표를 대기하면서 숨고르기 전망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이 미국 금리 동결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이런 우려들을 촉발하고 있고요. 또 중국 위안화 방어에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1,45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